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화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잠시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이 시작됩니다. 증거조사와 양측의 종합변론을 거쳐 당사자의 최후 진술까지 재판은 늦은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지 73일 11번의 변론 기일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오늘 재판에선 양 당사자, 즉 청구인인 국회 측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직접 차례로 최후 진술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종 의견 진술 시간에 맞춰 헌재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탄핵 심판을 받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최종 의견 진술을 직접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양측 최후 진술은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재판이 늦은 밤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후 진술에 앞서 양측 대리인단의 종합변론도 진행됩니다. 종합변론은 앞서 열린 10번의 재판 내용을 바탕으로 양측이 마지막 주장을 펼치는 시간입니다. 양측에 각 2시간이 주어져 최대 4시간의 종합변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재판부는 재판 시작 시점, 그간 증거로 채택했지만 다루지 못했던 증거 조사도 진행합니다. 이들 과정을 거쳐 오늘 재판이 마무리되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종결됩니다. 한편 과격한 탄핵 찬반 시위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헌재 인근은 경찰 경비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열린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75%로 인하했습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연속 인하했다가 지난달 0.3%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던 한은은 한 달 만에 0.25%포인트 내리며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대 기준금리는 지난 2020년 10월 이후 2년 4개월 만입니다. 한은은 또 경제 성장률을 1.5%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국가 전략 사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에 대응해 우리 기업이 투자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산업전쟁이 연일 격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대내외 여건의 정치 불확실성 내수 회복 지연이 더해져 우리 기업이 힘들다며 기업 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08년 이후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후 국가산단 등을 조성해 지역과 국가의 주요 전략 사업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선 내년까지 소멸 위험 농촌 지역에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해 자율규제 혁신 시범지구 10개소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부처 간 유사특구와 재정지원 특구에 대해서도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층 평가 등을 통해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특구 경쟁에 대응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신안 해상풍력 직접화 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를 3월 완료하고 2조 8천억 원 규모의 태안 안성 민자 고속도로 사업의 심의의 속도 내 지역투자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합니다. 추가적인 지역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하여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혁신기술 개발의 사업화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과학기술 혁신펀드를 조성, 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기업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생 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 조속히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통상 위기와 민생 문제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가기로 뜻을 함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여야 간 대승적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9분 경기도 안성시의 한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오후 1시 기준 사망 3명과 중상 5명 등 총 1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매몰자에 대한 수색에 나선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구조와 수색에 나설 것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